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생일대의 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침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타이타닉호 선장처럼 미루지 말고 빨리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퇴선 명령이라는 것은 조국 씨를 빨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시켜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미련을 두니까 언론의 그리고 야당의 파고 들어가는 이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사퇴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조국 씨를 소개할 때 법과 원칙의 소신을 가진 한국 대표 법학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과 원칙의 소신이 아니라 편법과 변칙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법률가라기보다는 법률 기술자입니다. 서울법대가 어떤 풍토의 대학이기에 이런 인물을 배출하고 이런 인물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었냐? 서울법대가 반성해야 합니다. 법률가는 보이지 않고 법률 기술자만 많아가지고 법을 남용하고 법을 피하고 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이런 데 종사하는 법률 기술자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들이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자, 아침에 요사이는 신문이 기다려집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머리 기사는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에 이름 얹었답니다. 연구가 끝난 논문에 이름 얹었다니까 이건 뭐 요약을 하면은 논문 저자 조작 사건입니다. 논문 저자 조작 사건이죠. 논문 그 자체가 아니라 요지는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보니까 2007년 6월 30일에 연구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실험이 끝났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생인 조국 씨의 딸은 한 달 뒤인 7월 23일부터 인터넷 그것도 한 2주 정도 하고 1년 5개월이 지나가지고 논문을 학회지에 올릴 때는 제1저자로 등재가 되었다 합니다. 제1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실험 논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신분으로 둔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조국 씨 딸이 인턴으로 참여할 때는 연구가 끝난 겁니다. 연구가 끝났다는 것은 이론 구성과 이 실험의 설계와 실험 그 자체가 끝나가지고 거기서 등장한 자료를 쭉 모아서 논문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논문화하는 과정. 그러면은 제1저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상실되는 거죠. 이 제1저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설계, 실험, 그리고 논문 작성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조국 씨의 딸이 외국에서 좀 살았다고 해서 영어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또 병리학 논문이니까 난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용어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사전을 찾아가지고 암호 해독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이 논문의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첫 문장을 영어로 올라있는 영어 문장입니다.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런 글이 됩니다. 산화질소 NO는 일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통해 L-아르지닌이 L-시트룰린으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내피세포는 혈관 긴장도를 관리하는 중요한 생리적 역할을 하는 내피의 일산화질소 합성효소를 통해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산화질소는 부드러운 근육세포의 확산을 조절하고 내피에 생기는 백혈구 접합을 희석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번역을 해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작성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이 정도의 논문을 만들었다면 장래의 노벨상감입니다. 노벨의학상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또 전년 이런 데 훈련을 받지 않는데 2주 인터넷 참여하고 나서 이 정도 논문의, 전문적 논문의 제1저자, 가장 큰 공로자가 되었으니까 문제는 이제 당국대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면은 또 다른 사실이 나올 텐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이 이름을 등재한 교수의 설명은 논문 작성에 아주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임한 것하고 제1 논문 저자가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임했으니까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었다? 그럼 성실하게 일한 시간이 인턴 2주간이고 그때는 이미 중요한 연구는 다 끝났다? 그럼 성실한 게 뭐였느냐? 성실한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한데 그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게 뭐냐? 그럼 성실하면은 이렇게 선물 주듯이 제1저자라는 직책을, 그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안 했어요. 외고생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당국대학교 소속인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작입니다. 소속을 조작을 한 거예요. 인턴이 왜 당국대학 소속이 됩니까? 요 논문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지금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제1저자라는 이것이 고려대학교에,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는 논문 조작 조작 사건이 고려대학 입학에 큰 도움이 됐다, 또는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답니다. 입학을 취소한다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입학을 취소하면은 그 뒤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럼 그 뒤에 학력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아주 좀 애매합니다. 입학을 취소하면은 그럼 고려대학교 다닌 그 기간은 없는 것으로 됩니까? 어쨌든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조치를 취한 게 그대로 이 조국 씨 딸에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고려대학생들이 촛불 시위하자고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이 사건이 던지는 것은 첫째, 이 학문의 세계에서
이 엄밀성을 요구를 합니다. 학문의 세계입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글자 하나라도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국시 자체가 석사 논문에서 많은 표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버클리에서 받은 박사 논문도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송평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직접 읽고 쓴 걸 보면 확실히 표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표절 논문을 쓰고 딸은 논문 저자 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그래서 제가 조국시를 배출한 서울대학교 법대의 양식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한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양심가로 소개를 해가지고 민정수석에 임명한 데 그치지 않고 법무장관 자리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국시를 그렇게 인재로 아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그 가치관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정보 판단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알고도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는 겁니다. 알고도 했냐, 모르고 했느냐. 세 번째는 이 조국시가 민정수석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한 행동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으로 미루어 법을 농락하고 수많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적폐청산이라는 일을 기획 조정했습니다. 수사죠, 주로. 그리고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이 사법부를 완전히 정권의 신여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인사 검증에 참여를 해가지고 부적격자를 이 정부 요직에 앉히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또는 적폐수사라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었느냐? 정의로운 것이었느냐? 이 조국시처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만 벌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좋죠. 근데 정의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정의라는 건물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조국시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가치관 위에 정의를 세우면 그 정의가 바로 섭니까? 거꾸로 섭니까? 정의는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래 되는 거죠.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는 영어로 justice인데 그게 법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법이죠. 그 위에 자유가 섭니다. 자유라는 꽃이 핍니다. 진실 위에 정의가 서고 정의 위에 자유의 꽃이 피면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겠다? 자기가 멋대로 이게 정의다라고 규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을 집행을 해가지고 못마땅한 사람 감옥에 보내버리고 아주 강교한 사람은 요직에 앉히고 하면은 그 위에 자유라는 꽃이 피겠습니까? 그 위에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런 자가 민정수석에서 2년 동안 검찰, 법무부, 사법부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조국, 문재인 두 사람이 만든 이 대한민국의 지난 2년은 어떤 세월이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법무장관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들의 법익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법익이라고 그래요. 법적 이익을 지키는 자리가 법무장관입니다. 제1은 국가의 독립, 국가의 이익,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게 바로 법무장관인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법무장관이 들어서면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었던 아직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밝혀져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사퇴시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조국은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대책이 없느냐? 대통령이 정책이 있으면 국민은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조국 문재인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 제기된 모든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확실하게 진위를 가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산 권력을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으로 거취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국 씨,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두 사람의 지원을 받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살자도 생겼다. 이런 의혹도 아니죠. 사실이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기회를 하나 잡았어요. 조국 씨에 대한 수사를 산 권력이니까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자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르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회복하기 힘든 정치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화살은 조국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특이한 것은 KBS 등 이 정부 선동 언론도 조국 비판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속성이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사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때는 선동가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나라인데 북한 노동당 정권과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세력과 손잡은 대한민국 안의 종북 세력, 이른바 주사파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언론 자유입니다. 지금 조국 씨에 대한 이런 비판이 북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터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제도가 있어요. 그 민주주의의 어머니가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면은 선거 부정도 불가능합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면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MBC, KBS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다른 자생적 언론이 살아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던 차에 이번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아주 경쟁적으로 이 특정 보도를 통해서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만 살아있으면 한국의 공산화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공산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뭘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조국 편에 설 거냐, 대한민국 편에 설 거냐입니다. 대한민국 편에 선다는 것은 헌법 편에 선다는 겁니다. 진실 편에 선다는 겁니다. 조국 편에 선다는 것은 불법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반대한민국적 이념에 선다는 것입니다. 조국 씨의 이런 모든 행태의 기반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법을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우습게 보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